우리의 삶이라는 게 선택과 결정을 반복하면서 매 순간순간 선택하고 결정한 결과물이 그 결정체가 우리의 인생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작가이자 심리상담가인 원성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무엇인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때 어떤 기준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정하고 선택할 때 조금 덜 후회하고 그리고 좋은 결과와 퍼포먼스를 얻을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게 선택과 결정을 반복하면서 매 순간순간 선택하고 결정한 결과물이 그 결정체가 우리의 인생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만큼 인생은 결정과 선택이 되게 중요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반복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흔히 이 상황에서 뭘 결정해야 되지? 헷갈리거나 그러신 분들 다 있지 않으세요? 저도 결정장애 중에 한 명인데요. 정말 물건을 살 때도 이 물건을 사야 될까, 이것을 사야 될까 되게 망설이게 되고, 어떤 것들을 할 때도 저는 약간 수집병이 있어서 많은 정보를 또 수집해야 되고 그 안에서 막 결정을 해야 될 때 힘들 때가 있어요. 여기 그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그 이휘재 씨가 젊었을 때, 지금 젊으신 분들은 모를 텐데요. 옛날에 이휘재 씨가 젊었을 때 MBC에서 일요일 그 예능 프로그램에 나는 결심했어 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되게 많이 유행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두 가지 갈래길을 놓고 이렇게 결정했을 때의 삶과 이렇게 결정했을 때의 삶이 달라지는 그 두 가지 트랙을 보여주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꽁트식으로. 근데 그만큼 우리가 어떤 선택 앞에서 어떻게 결정하는지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를 그냥 결정하면 편한데 이게 결정하지 못하는 막 50대 50 비슷하거나 이럴 때 정말 저희가 힘들죠. 여러 가지가. 그럴 때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이 방법대로 해보신다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영상을 보고 일단 괜찮을 것 같다 그러면 실행해 보시고 나랑 안 맞을 것 같아 그럼 삭제, 도움이 되네 그러면 다시 저장, 그래서 다시 실행, 이거를 반복할 때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고 바뀌겠죠.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많은 그 유튜버 분들이라던가 전문 지식 채널이라던가 이런 게 정보가 홍수가 막 이렇게 정보의 홍수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정보가 많다는 건 축복인데 때로는 이것이 또 저희를 헷갈리게 하잖아요. 이 사람 조금 다르게 말하고 이 사람 조금 다르게 말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전문가라고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이 다 나한테 맞지는 않죠. 그래서 정말 나한테 맞는 것들을 찾아보시는 작업도 되게 중요한데요.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건 이거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라는 먼저의 끌림이 있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럴 때 실행해 보시고 맞으면 내 것으로 만들고 맞지 않으면 삭제하시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기 전에 이제 이거 나한테 끌리네 안 끌리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내가 해야 되는지 조금 더 근본적으로 들어갔을 때 먼저 하나 핵심 가치 문장을 만드시는 게 좋아요. 뭐 요즘은 핵심 가치 표가 있어서 여러 가지 뭐 105단어, 뭐 120개 단어 이런 것들 단어를 놓고 거기에 내가 끌리는 것들을 다 동그라미를 친 다음에 그중에 10개를 뽑고 그중에 뭐 4개나 5개를 뽑아서 나의 핵심 가치 문장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그런 표가 없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금방 그냥 집에서 해보실 수 있어요. 이 핵심 가치는 기업에서도 핵심 가치 있다. 핵심 가치를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특히 기업은. 왜냐하면 그 핵심 가치가 기업의 어떤 결정이라던가 방향이라던가 비전을 제시해주고 그것들을 결정할 때 어떤 기준점이 돼주는 게 핵심 가치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저희 개인, 저희 인생, 저희 한 사람의 인생에서도 핵심 가치는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핵심 가치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이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뭐 해보시면 좋냐면요. 포스트잇에, 뭐 포스트잇이 없다면 그냥 노트에 내가 생각나는, 내가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나는 단어들을 떠오르는 대로 쫙 적어보세요. 뭐 예를 들면 나는 가족이 중요해, 건강이 중요해, 나는 뭐 유머가 중요해, 나는 어떤 독창성이 중요해, 나는 모험이 중요해, 나는 안전이 중요해. 뭐 이렇게 그냥 떠오르시는 단어들을 그냥 쫙 적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내가 마음에 드는 단어들을 다시 골라보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정말 비슷한 단어들은 비슷한 단어들이 또 나오거든요. 그 비슷한 단어들 중에 내가 더 마음에 드는, 나한테 끌리는 단어들이나 더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단어들을 고르셔서 하나의 문장으로
한 4-5개의 단어를 고르셔 가지고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제가 집단 상담하거나 강의할 때 많이 쓰는 방법이고 저도 사용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어 영상을 하시고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핵심 가치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핵심 가치는 한 7년 전에 만든 것 같아요. 핵심 가치는 살면서 또 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핵심 가치를 점검해 보시고 변했으면 넣을 거 넣고 뺄 거 빼시면 돼요. 제가 20대는 조금 더 막 모험, 도전 막 이런 것들이 되게 더 많았던 것 같고요. 한 7년 전에는 30가지, 그러니까 30개 정도의 단어가 떠올랐었는데, 그러면 비슷한 분류끼리 묶고, 그리고 거기 비슷한 단어들 분류 중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단어들을 뽑아서 하나의 문장으로 만드시면 되거든요. 그때 제가 만든 문장은 변화를 유쾌하게 받아들이고 그로 인해 얻은 통찰로 나답게 살고 다른 사람도 나답게 살게 하는 것. 이것이 저의 핵심 가치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변화하는 삶이라던가 유쾌한 거, 그 지루한 거 싫고 유쾌한 거, 그리고 통찰이나 지혜가 되게 중요했고 나다움이 되게 중요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 삶의 기준이 되겠죠. 이것들을 내가 힘든 부분이나 무엇인 부분들이 왔을 때 이거를 내가 조금 더 유쾌하게 이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자. 그리고 이게 나답게 사는 거에 맞나? 뭐 이런 부분들을 제가 끊임없이 점검하겠죠. 그리고 제가 어저께 그 웰싱킹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거기에 도표에 나와 있는 단어들로, 예전에 제가 핵심 가치 단어 같은 것들을 뭐 내 남자한테도 많이 하고 저도 해봤었는데, 그 표로도 다시 해봤더니 제가 5가지 꼽은 저의 핵심 가치 같은 경우도 제가 보니까 저는 창의성, 그리고 진정성, 저한테는 굉장히 진정성이 1위로 중요하더라고요. 진정성, 그리고 창의성, 유머는 빠질 수 없고요. 그리고 제가 좀 탁월함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어느 부분에서 좀 탁월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자유, 이 자유에는 막 부랑 건강도 되게 헷갈렸었는데, 부와 건강의 자유를 동시에 누리기 위해서는 네, 5가지가 되게 중요하구나. 네, 이러한 생각들, 이래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를 조금 여러 각도로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근데 이제 저는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 놓고, 아, 내가 지금 진정성이 있나? 또는 내가 지금 변화를 유쾌하게 받아들이고 있나? 나답게 산다는 것도 진정성이랑 연결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나답고 다른 사람들도 나답게 돕고 있나? 이러한 것들, 이런 핵심 가치를 내가 만들어 놨을 때 무엇인가 결정하고자 할 때 빠른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핵심 가치를 만들어 놨다고 해도 삶에는 굉장히 선택해야 될 조그마한 다양한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예를 들면 다이어트를 할까 말까, 저걸 살까 말까, 내가 이 사람이랑 사귈까 말까,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삶에서 이혼을 할까 이혼을 하지 않을까, 이것도 저희 선택이죠. 근데 제가 보면 이혼하시는 경우 과정들 안에서, 또는 이혼하시려고 하시다가 굉장히 잘 사시는 분들, 여러 가지 선택을 봤을 때 가장 힘들고 괴로운 순간이 언제냐면, 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 고민하는 순간이 가장 힘드신 것 같아요. 일단 어느 쪽으로 방향을 딱 결정하면 그 다음 덜 힘들죠. 진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을 진로를 찾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요즘 진로 코칭을 하다 보면 20대 분들, 30대 분들도 오시지만, 솔직히 요즘은 50대 분들, 제2 인생을 찾는 분들도 굉장히 진로 코칭 하러 많이 오시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진짜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것들을 해야 되고 어떤 것들에 내가 새롭게 배워야 되는지, 뭐 하나 배우는 데에도 요즘 돈이 많이 드는데 어떤 것들을 해야지 내 시간과 그런 돈, 이런 부분들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는지 되게 고민이 많으시잖아요. 그럴 때 결정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러한 것들은요, 일단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오늘 딱 2가지만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아까 말했던 핵심 가치를 먼저 정하시고, 그 다음에는 내가 요즘 뭔가 해야만 한다라고 했던 모든 것들을 한번 쫙 적어 보세요. 뭐 내가 내 머릿속에서 나는 뭐 공부를 해야만 한다, 나는 새롭게 진로를 찾아야만 한다, 나는 살을 빼야만 한다, 뭐 여러 가지들이 있으시죠. 뭐 나는 글을 써야만 한다, 나는 배려해야 된다, 나는 솔직해야만 한다, 또는 뭐 나는 남의 뒷담화를 까면 안 된다.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상관없어요. 뭐 여러분들이 뭔가 행위를 하는 근본적인 믿음이나 또는 어떤 바로 결정해야 되는 그런 세밀한 것도 상관없는데요. 이러한 것들에 선택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들, 또는 내 믿음에 관련된 것들,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 이러한 문장들을 한 10개 정도 써보세요. 쭉 요즘 내 생활에 적합한, 또는 내가 지금 떠오르는 문장들을 10개를 적어보시는 거죠. 그리고 그 문장의 10개를 적으신 다음에
그 문장을 변환하시는 거예요. 종결 어미를 변환해 보시는 건데요. 어떻게 변환하시냐면요. 문장을 만들었으면 그 문장을 뭐뭐 해야만 한다에서 뭐뭐 하고 싶다, 뭐뭐 하고 싶지 않다 라는 문장으로 종결 어미를 변환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다이어트를 해야만 한다, 나는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 나는 다이어트를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식으로 종결 어미를 바꾸시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혼자 있는 공간에서 조금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왜냐하면 목소리를 냈을 때 감정의 파동이 더 명료하게 전달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다이어트를 해야만 한다,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 다이어트를 하고 싶지 않다 라는 문장들을 내가 계속 읽을 때 어느 쪽에 내 방점이 더 실리는지 보는 거죠. 만약 목소리를 크게 내야 될 수 없으실 때는 작게 하셔도 돼요. 예를 들면 나는 새로운 것을 배워야만 한다, 나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다, 나는 새로운 것을 배우기 싫다, 나는 글을 써야만 한다, 나는 글을 쓰고 싶다, 나는 글을 쓰고 싶지 않다. 어떤 행동 지침도 있지만 내 가치관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누군가를 배려해야만 한다, 배려하고 싶다, 배려하고 싶지 않다. 나는 뒷담화를 까면 안 된다, 나는 뒷담화를 까고 싶다, 나는 뒷담화를 까고 싶지 않다. 이럴 때요, 지금 이것을 선언하듯이 크게 조금 소리를 확장해서 아니면 작게 읊조리더라도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방점이 가는 문장이 있어요. 근데 내가 계속 해야만 한다라는 머스트에 머물러 계시다면 그건 내게 아닐 확률이 많아요. 그 부분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머스트의 삶은 뭐뭐 해야만 하는 임무의 삶이잖아요. 니체가 말한 어떤 낙타의 삶인 거거든요. 의무와 책임만 가득한 삶. 니체는 그걸 낙타의 삶이라고 했죠. 낙타가 짐을 지고 사막을 쭉 건너가는 것처럼. 하지만 뭐뭐 하고 싶다, 이런 원트의 삶부터는 이제 사자 단계, 어린이 단계로 넘어간다고 할 수 있는데요. 가장 좋은 건 니드 단계죠. 사자 단계는 이제 원트의 단계인데, 사자 같은 경우에는 저기에서 어때요? 정글의 숲에서 원할 때 으앙 하고 자기가 배고프면 누구 나와서 잡아먹고 다시 어슬렁어슬렁 거리고 들어가고 이러잖아요. 그 원트의 삶인데, 이 원트의 삶에서는 서로의 원트가 부딪히기 때문에 충돌과 파괴가 더 많죠. 창조가 일어나기보다는. 근데 어린아이 단계의 삶으로 넘어가면 이제 거기에선 창조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원트와 니드가 적절하게 조합이 돼서 창조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이 종결어미를 바꿔가면서 자기를 생각해 보는 과정은 일단은 머스트, 낙타 단계, 머스트의 삶을 좀 벗어나고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머스트는요, 내 것이라기보다는요, 나의 부모나 사회가 나한테 동의하지 않고 나한테 심어놓은 그런 내가 주체적이지 않은 내 생각일 확률이 훨씬 더 많아요. 이게 나는 뭐뭇을 좋아한다, 뭐뭇을 싫어한다로 넘어왔을 때 이때 이거부터가 내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좋아하는 것만 살고는 살 수 없잖아요 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니드를 어떻게 필요로 하는 것들을 내가 현명하게 다시 로드맵을 짜느냐인데, 일단 결정하실 때에는 이 과정들을 하시면 결정장애나 선택장애가 있을 때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고, 정말 내면에서 올라오는 나다운 걸로 결정하시기 조금 더 빠르고 쉬워요. 그래서 한번 읊조려 보세요. 계속. 아, 나는 글을 써야만 한다, 글을 쓰고 싶다, 글을 쓰고 싶지 않다. 제가 요즘 계속 글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 제가 하다 보면 저는 글을 쓰고 싶더라고요. 그러면 해야만 한다 해서 쓰고 싶다로 변환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나는 누군가를 배려해야 한다, 배려하고 싶지 않다, 배려하고 싶다 하면 저는 어떨 땐 좀 또 배려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데 배려해야만 한다는 당위로 우리가 들어갈 때는 내게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럴 경우엔 저희가 제대로 된 결정과 선택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종결어미를 좀 바꾸시면서 내 감정의 파동, 내 것들이 어느 것에 더 많이 울리는지를 좀 해보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소리를 냈는데도 잘 모르겠다라고 하실 때에는 이렇게 소리를, 한 문장을 크게 소리를 내서 반복해서 10번 이상 하신 다음에 잠깐 눈을 감고 내가 어느 문장을 되새겼을 때 내 몸이 좀 편안한지 내 몸으로 관찰하시고 내 몸으로 들어가시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 몸 감각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다음번 영상에서 좀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결 어미를 바꾸시고 머스트의 삶이 아닌 원트의 삶, 그 원트의 삶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잔치와 축제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